오전 거 녹화를 못했으니까 오후 것만 녹화해서 쿠쿠투자에도 올려놓을게요. 대신 쿠쿠투자에는 현재 이 영상의 오전 방송을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오전 방송 링크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내용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전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늘 오후 방송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관련 종목분들 붙잡아 올리고 흐름들은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에 대한 어떤 암울했던 또 우울했던 걱정스러웠던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11월 고용, 서비스업, 무역수지. 아니 소비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무역수지가 어떻게 흑자가 나요? 무역수지는 적자가 나온 게 정상이지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온 건 비정상이지. 지금 과정에서 그 니즈가 뭐랍니까? 아예 경기가 안 돌아가서 인플레를 끌고 내려오는 게 그게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럼에도 경기가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가주는 거를 원하는 거야? 뭐에 갖다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원한다. 혹은 뭐 금리가 인플레가 내려오는 걸 원한다. 어차피 인플레가 내려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돼요. 그리고 인플레를 까내리기 위해서 장치들이 구동이 된 거고 장치가 구동이 된 것만큼 경기는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이 나오겠죠. 뭐 누구나 다 내년도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지만 가야 될 것들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어제장 이전,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어제 만기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옵션 동시만기, 이번 동시만기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 미증시도 마찬가지. 쟤들도 동시만기에 좀 있으면. 예,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가고 했었던 것들 다시 붙잡고 올려놓고 이게 이대로 안 가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쉬고 깔 것들 까내리고 오늘 반발 이후에 떨어져 나갈 대형주들 떨어뜨려 내려가고 올라올 것들 잡아주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포트넷 종목들 중에서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음 주에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많이 올라오는 것들, 올라오는 요율은 좀 조율이 될 수 있겠지만 가는 건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포트넷 종목들은 뭐 아래 위에서부터 1.5% 보합 1.7% 2% 4.5% 4.7% 6% 하나가 6.3% 하나가 6.7%네요. 하나가 6.3% 하나가 6.7%. 그다음에 1.5%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3.39% 3.8% 뭐 이렇게 종목들 움직이네. 전체적으로 1%. 요 며칠 전에 일단 초도 매집하면서 들어간 매집 종목도 삥 던져놓은 것도 좀 흐름이 나오고 지금 예상보다 저게 좀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 대형주인데 좋은 종목이 되게 많아요. 현재 그래서 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시냐라는 거죠. 먹을 건덕지를 드려도 조용하다. 왜 그렇게 조용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들이 없으시냐는 거죠. 이거 그냥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지금 MTN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조용히 계시고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계신 분들이라 찜질방에서 찜질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 그래서 땀 빼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이죠.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어제 지수를 그렇게 많이 까내리진 않았어요. 그저께 같은 경우 목요일 날은 보정하기 위한 진폭이 세상에 2포인트를 갖고 위아래를 하루 종일 2포인트를 갖고 위아래를 흔들었던 날이잖아요. 뭐 어제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어제도 뭐 상하 진폭 따져가지고 대단한 진폭이 나온 게 아니야. 3포네요. 306.2에서 고점 309니까 3포 같이 안 되는 진폭 안에서 흔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먹겠다고 달겨들었던 건데 핵심은 알고 있죠. 왜 지수를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는지. 저 매수 주체들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그래도 계속 종목들은 모아둬야 된다 그랬죠. 결국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들을 이야기들 중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1년에 올해 년도 파생은
이제 그렇게 답을 냈어요. 이제 답을 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는 3월물 선물하고요. 1월물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당장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2월 30날 전에, 그러니까 올해 납회일이 29일이잖아요. 그죠? 29일 전으로 해갖고 조율해 놔야 될 게 있잖아요. 뭐죠? 현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물은 끌어올려야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면 시장 존나 끌어올릴 거라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온다고. 그거는 저기도 있지 않아요? 동시만기 이후 큰장 옵니다. 그 어딨지? 동시만기 이후 큰장 옵니다. 며칠 방송이었죠? 동시만기 이후 큰장 옵니다. 동시만기 이후 큰장 옵니다. 실시간 방송이 있는데 동시만기가 지나면 큰장 옵니다. 요거 여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박제를 해놔야 되니까 영상을 항상 동시만기가 지나면 큰장이 옵니다. 동시만기가 지나면 큰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걸 논하기 전에 큰 장의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뭐 조금 이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내려간다를 베팅했던 사람들 지금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게 드디어 또 아래로 가는구나, 골로 가는구나, 이제 하방에 뭐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좀 미증시에서 떨어져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도 상관없죠. 근데 저는 테슬라도 이제 반발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테슬라가 내려갈 자리가 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안 간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반발 주고 내려갔죠. 애플도 그냥 안 내려가죠. 반발 주고 내려가죠. 들어가겠다는 물량 있으면 죽이고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것도 수급의 원리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 이전 우리 이 쿠쿠투자 오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썸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쟤 때문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현물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그럼 애플의 현물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들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해서 쟤들 아침 6시에 끝나는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장의 흐름. 근데 본장의 흐름을 제외하고 딱 하루 1시간을 제외한 23시간 동안 선물장은 움직이죠. 그죠? 쟤들 주식 옵션이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현물 갖고 먹을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애플 주식 옵션을 갖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롤이 너무나 커요. 거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함부로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데미지가 너무 커지는 거거든. 그게 다 같이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쭉 그냥 내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리 계속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누가 받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로섬이라는 거를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누군가 받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그 데미지를 전가를 받아야 돼. 사고 팔구를 하면서 그때그때 끊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벽 보고 얘기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돼. 그래서 쭉 올라간다 가다가도 끊기고 쉬었다 가고 하면서 흐름이 나가는 거고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시세가 반드시 나야지 큰 하락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미 그렇게 흐름 주고 내려가는 것들 중에서 내려간다고 뭐 그 밑에서 손절하고 밑에 들어가면 그거 뭐 쉽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기분이 좋아, 본인 기분이 좋아서 좀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방. 아까 우리 선물 지수도 그랬잖아요. 그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역행 들어간 날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22콜 가지고 전 아침에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뭐 시초에 아침 10연 그리고 40분 10연까지 해서 뭐 더 볼 거 없어요. 이제 말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얘기하고 있던 도중에 질질 치고 올라왔죠. 청산했죠. 더 이상 볼 거 없다고. 여기서 조금 더 줬어. 10틱 더 줬어. 10틱. 그 10틱 더 먹자고 물론 들어와서 한 번 더 사서 먹을 수 있었겠지만 까치랑 겸상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의 메인 흐름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은근히 이 흐름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을 하셨다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서 계속 쉬면서 가고 또 너무 빨리 올라가면 콜이 터져버리잖아요. 5월물 첫날부터 뭔가를 터트리면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조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를 뭐 많이 끌어 내리고 올라가고의 그 개념이 아니라 저기서 뭐 내려간다에 베팅한 놈들이 많으면은 못 가는 거야.
오늘이라도 이거 저점이구나 위로 가야지 하고서 위로 사는 놈들이 오늘 밤에 많아지잖아. 그럼 때려박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아래로 가는 게 더 아래로 가야지. 그러면 위로 잡아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잘 어느 정도를 주고 어느 정도를 뺏어가면서 조율을 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정교해지고 더 개입도 기회의 개입도가 높아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조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조금씩 좀 내려놓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과격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봤으면 좋겠다. 네, 저 유튜브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MTN 녹방은 남겨둘 겁니다. MTN도 그렇고 우리 메타도 그렇고 유튜브 링크를 카톡방에다 걸어드렸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오후장에는 뭐 종목 줘도 얘기도 없고 뭐 공합사는 얘기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어떤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 화면 보면서 오후엔 놀자고 저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음성은 다 낮춰둘게요.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채팅창 링크 따라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뭐가 있죠? FOMC가 있죠. 근데 이번 FOMC에서 봐야지 될 것들, 그다음에 CPI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먹혀 들어갔던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전후 관계를 땡겨와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파월 발언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철석까지 느리게 올라가고 많이 높여서 길게 끈다고 해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뭐 그런 것들 생각하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고용을 중요시 보고 임금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어. 소비가 너무 폭발적으로 나왔어. 그럼 뭐 무역 수지도 적자야. 경기는 안 좋아. 고용은 좋아. 소비는 많아. 근데 과연 그걸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좀 풀어서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알 텐데 경기는 안 좋고 소비는 좋고 무슨 뭐 고용은 대박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금리를 더 빨리 더 높이 끌어올려서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구간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경기는 완전 똥창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됐다. 하게 됐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랬다. 그냥 그래라. 그러면 거기에다 놓고서 파이낸셜 컨퍼런스에서는 뭐 유수의 CEO들이 뭐 JP모건 CEO,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타 이런 데 CEO들 다 나와가지고 뭐 경기를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경기가 안 좋다 하면 꽂힌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라고요. 그런 빌미를 가지고 지수와 종목을 까내린 거야. 쟤들도 많기라니까 우리도 그거 조율해야지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조율해야 될 파생 포지션이 끝났다고. 이제 그래서 현물을 봐야 한다고. 현물 움직임이 흔들면서 가는 거라고. 그게 결론인데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다음으로 주말을 넘겨서 이어지는 CPI와 FOMC 회의와 기자회견 때문에 그래요. 네. CPI에서는 뭘 보려고 할 거냐면요. 분명히 물가는 내려왔어요. 지난번보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헤드라인 물가하고 근원 물가의 변화가 들어온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과연 얼마나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왜냐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시장이 원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줬거든요. 파월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CPI가 요원한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게 시장의 기대치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말이 나오면 한 차례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치가 적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땡기를 쳤다. 그럼 사야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진땡인데, 그럼 대응을 해야 되겠지? 진땡이 아닌데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CPI는 적정 수준 이상의 흐름이 나오냐 아니면 조율하냐 그걸 좀 봐야 될 거고요. 파월은 이전에 했었던 그 기조를 유연했었던 기조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강경한 취지의 발언을 하느냐 그 정도로 보겠죠. 그래서 주초 13일부터 시작해서 FOMC까지는 그 이벤트를 대기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시장은. 그 정도만 미리 다음 주 있어야 될 것들을 좀 짚어둔다고 하면은
나온 얘기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종목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무슨 종목을 갖고 있으면 될까? 어떤 종목을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면 될까? 어떤 종목은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것이 맞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선택과 집중,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지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전 방송 한 1시간 반여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얼마고 얼마에서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좌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계좌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말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빠서 잘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네, 바빠서 잘 참여를 못 했는데요. 네, 그런데요. 그 다음 말도 해주셔야죠. 바빠서 잘 참여를 못 했는데요. 한전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까? 얼마에 사셨어요? 오늘 사셨어요? (25,000에) 물려 있어요? 아래에서는 더 안 사셨어요? 본인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한참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세요. 제가 카톡방에서 청산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라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아마. 예, 단도직입 프로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오전 방송 안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유하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힌트를 많이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전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오전 방송에 좀 총 정리를 제가 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2102입니다. 무료 카톡방 비번은 102102입니다. 102102. 예. 무료 카톡방 무료 카톡방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는 아직 조금 더 올라가 줘야지 되고 앞서서 제가 다음 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경기라던가 혹시 뭐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별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종목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이나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잠깐만요. 속쓰린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속쓰린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지 않아? 어제 만기 때 작살난 사람들도 좀 많고, 뭐를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단타를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물렸거나 오늘 제대로 있는 종목을 잡지 못했거나 2차전지는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별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좋아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2차전지 얘기는 안 할까요? 그냥 답은 나와 있어요. 2차전지는 안 됩니다. 보통 2차전지 종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 갈 것들 더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계속 위에서 그러고 조금 더 가는 것처럼 아니고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그래도 질질 빠지기 시작하면 카카오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아닌 것 같죠?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고점에서 나왔었던 반응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질질질 그러고 들어가요.
얼마나 속쓰린 사람들이 많겠어요. 속쓰린 사람 많은데 속쓰림과 관련된 종목 하나 매수해볼까 우리? 네. 속쓰림과 관련된 종목 한번 매수해볼까? 네. 할 사람들은 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고. 네,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게요. 예, 채팅창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게요. 내가 지금 방송 딱 끝내버리고 나가지 않는 게 정말 내가 성인이 됐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참 잘 참고 있구나 이렇게 요즘 느끼고 있는 상태야. 예. 보령이나 사자 우리 보령. 존나 속쓰리니까. 예. 속쓰린 애들 약발이나 올리게 저기나 사자. 예? 보령. 보령이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보령. 갤포스 만드는 회사. 갤포스 졸라이 먹을 거야 이제. 이제 갤포스나 사야지 되겠다. 갤포스. 11,100원에 사가지고 이따 종가 전에 흐름 나오면 청산하는 거 아니면 월요일장에 집어 던지는 거. 오케이. 보령 찜했어. 보령 왜 찜했어? 야 이거 너 검색식을 또 어떻게 또 야로를 또 어떻게 빼간 거 아니야? 이티야 아주 그냥 모범생이야. 예? 보령을 한번 보령 오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어가서 청산을 하고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내가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오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청산점 알려드렸죠, 그죠? 가는 건 맞는데 오늘 너무 가는 건 아니라고. 오늘 너무 가는 건 아닙니다. 얘가 오늘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진폭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건 넘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 매수 81,300원 구간에 그냥 미리 좀 일부 나가고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은 81,900원이다. 임계는 81,900원, 82,000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원으로 더 올라왔잖아요. 조금 오늘 오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위로 가는 까치밥은 이제는 안 보죠. 우리 스타일로는 이거 위로 가는 단기 매매잖아요. 묶어갈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묶어갈 거면 또 다른 것도 묶어갈 게 많은데 지금 뭐 컨텐츠 같은 것들 오늘 올라오는 거는 좀 단기적인 흐름을 또 한번 얻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산을 카톡방에다가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오전에 한전도 봤죠. 한전도 2만원이야. 딱 한전도 2만원에서 2만원이 살짝 깨질 때 2만원 초반대에 뭐를 프로그램 구간이잖아요. 프로그램 지수를 움직이는 게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를 그거는 전체 수급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가격이 나오지. 딱 또 그 자리에서 저점 찍고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전도. 그래서 오후에는 못 산 사람들이 겁나 속쓰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제 동시만기 때 나가리 된 사람들도 속쓰리고 시장 겁먹고 이거저거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도 속쓰리고 속쓰림 위상가다엔 갤포스. 갤포스를 좀 먹으려면 보령을 좀 사둬야지. 그지? 보령을 뭐 포트에 뭐 각자 알아 적정 비중으로 보세요. 적정 비중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피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재밌게 얘기를 할 기운이 좀 빠져. 재미가 없어 방송이. 방송이 재미가 없어. 다야 뭐 늘 하던 이거니까 늘 하면 되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뭐 적극적이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여간 보령 11,100원, 11,050원 보고 그 뭐 제이님이 굳이 보령 매수할 돈이 있어요? 지금? 제이님이 보령을 매수할 돈이 있냐고 버디님이. 그거 매수할 돈 있으면 아침에 사러 간 종목을 샀어야지. 우리 종목을. 그런데도 매수할 돈이 있다고? 돈 많아. 응? 부자야 역시. 그래서 보령을 좀 보시고 얘는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령 현재 기준가보다 언더에 있어요. 보령이 기준가보다 언더에 있어요. 언더에 있어서 저 13,000 정값을 알려주는 것도 내 조금 그렇거든.
13,000 부근 오면은 13,000 이전에 정리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13,000 이전에 정리하라고. 기준이 13,100원이기 때문에 13,100원 기준으로 이때 왔다 한번 붙이는 흐름 주고 갈 거야. 그리고 올라오다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 종목이 한 7에서 8% 정도 올라오는 구간 흐름 보이면은 거기서 한번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감안하셔서 비중을 조율한다거나 혹은 매매를 하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만 모방 포트에도 하나 얘기를 해놔. 집어넣어 놔야지 내가 팔 때 팔라고 할 것 같으니까. 보령 보령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기준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그냥 기준 말씀드린 기준가 전후로 거기까지만 보세요. 괜히 또 애들 매집해서 가는데 물량 많이 들어가면은 가면서 또 많이 흔들면서 가. 흔들면 또 어떻게 해요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올 만한 종목군들로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비중으로 보는 게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보령 오후에 종목 말씀드렸고 시장 관련돼서는 이제 앞뒤 관계 다 맞춰드렸죠, 그죠? 오전 방송에서 중요한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중요한 얘기 다 해드렸고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가입도 중요한데 가입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장을 보느냐에 대한 그거라고요. 감흥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방송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니? 보령 말고 오리온도 대박이다. 오리온은 주식톡톡에서 이게 단도직입 주식톡톡이 아니라 단도직입에서 오리온이 언제 종목이냐 하면 오리온 오리온 105,000원이죠. 오리온 찾았어요. 오리온이 105,000원 구간. 그래서 이게 제 손절을 잡을 거면 9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 96,000원, 매도가가 145,000원. 저게 그래서 전날 방송 대본이 오리온 여기 있잖아. 오리온. 아이고 야로 없다니까. 우리는 야로가 없어. 오리온 매수 매도 손절가에서 알려드렸지, 그죠? 오리온. 아직 남았어요. 오리온 움직임이. 오리온 움직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긴 되게 껄끄럽죠. 115,000원 살짝 고구간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아타이어, 오리온이나 동아타이어. 동아타이어. 네, 이건 분명히 동아타이어는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갖고 계시면은 배당도 그렇고 나쁘지 않을 거예요. 동아타이어는 중장기 종목이니까 지금도 괜찮네. 없는 분들 12,000원 초반대 오게 되면 동아타이어 포트에 넣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리온 이렇게 갈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현재 수급이 흔드는 구간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기준가에서는 원래 조금 움직임이 더뎌진다. 근데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독특한 구조로 기준가를 건드리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번에 이제 가서 기준가를 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준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81,900원, 2,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건 좀 무리라 그랬죠 오늘. 그거 위로 올라가면 거기까지 또 빡하면서 들어오는 흐름 나오겠죠. 보령은 기준가가 어디라 그랬어? 13,000원대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놔두면 슬슬 움직임 주겠지.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준가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분들 중에 기준가 미만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HFR 같은 애들은 HFR은 이것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HFR은 기준가 위에 있는 애예요. 얘는 기준가 위에서 기준가를 통통통 튀겨주면서 기준가 위에 있었던 애라서 차트가 안 보이고 좋구나. 위에서 통통거리고 있던 애라서 얘는 이제 기준가를 넣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넣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방 임계가 몇이냐. 임계 전에다가 제가 이건 목표를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대서 뭐를 많이 하고 그건 다 핑계인 거고요. 매수 주체가 무슨 목적으로 수급을 보호하고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네. 얘가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좀 문을 열어놔가지고요. 문을 열어놔서 조금 소음이 심해질 수 있어요. 앞에서 지금 조경을 다듬고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조경을 다듬느라 나무를 베고 있어가지고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제 2023년도 이번 만기 이후에 봐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이익 전망치가 너무 낮아진 종목군들이라 그랬죠? 이익 전망치가 매우 낮아진 종목들. 이익 전망치가 너무 낮아진 종목들. 또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 내가 못듣겠다.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저 소리는 내가 못듣겠다. 문을 넣었더니 너무 크게 들리네요. 청산 가치 미만에 있는 것, 너무 주가가 낮게 있는 것들, 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종목들. 그래서 안 좋을 거라는 시각이 더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수급 유입이 꾸준하게. 그러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봐야,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바닥 놓쳤잖아요. 어차피 이런 것들 바닥 놓쳤잖아. 바닥이 지금도 바닥인데 바닥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못 사면 이제 못 산 거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25,000원도 바닥인데 25,000원이 바닥이라는 인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뭘 자꾸 풀어주게 되네. 자꾸 풀어주게 되네. 자꾸 풀어주게 되네. 뭐가 있을까요? 되게 안 좋아진 거, 우리나라에서. 경기는 안 좋아져요. 경기 안 좋아진 거 끌어안고 움직인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 경기 좋을 때는 뭐 다들 돈 벌었나? 경기 좋을 때 돈 못 벌었잖아요. 그죠? 경기 좋을 때도 돈 못 벌었는데 경기 좋을 때도 못 벌었는데 경기 안 좋으면 얼마나 못 벌까? 예, 그것도 이제 오전 방송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선반영하고 가고 있는 거라서 끌어안고 가는 것들을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여름에 냉면이 잘 팔리고 겨울에 붕어빵이 잘 팔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무언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관점에서밖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가야 될 것들은 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냉면이 안 팔리지만 오뎅 국물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라고. 한여름에 그럼 펄펄 끓는 오뎅 국물을 그 뙤약볕 앞에서 먹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계절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것들도 시장 수급이 선택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미 매니저들은 알고 있으니까 원화의 강세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베팅이 되는 거라고. 원화의 강세라고 하는 거에 베팅이 되는 거다. 환율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야 된다.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갭은 메우러 들어와 줘야죠. 그렇게 해서 흐름이 나오는 거 또 들어오고. 제가 1280원이라고 하는 수치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1289원에서 반발이 들어갔잖아요. 슬금슬금 하면 1680원 언더로 들어올 거예요. 보통 거기를 들어가면은 웬만한 종목분들이 꽤 많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막상 1280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분들이 다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을 하지는 못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느냐, A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알파부터 시작해갖고 오메가까지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내려왔다는 전제에 얘들이 끌고 올라갈 것까지 올라갈 애들이 더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그런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와 그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10연을 기다렸다가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개수하라고 했는지 단기 흐름이 왜 먹혀 들어갈 수 있었는지 81,900원이라는 기준 가격대까지의 움직임이 확보된 상태의 흐름이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이에요. 컨텐츠 종목군들의 이익 전망치가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보다 높은 임계점이 물론 있죠. 하지만 기준가 앞에서는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게 겸손해지는 척을 하려고 해요. 또 무방에서 매수를 했는데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케어를 해드린 거라니까요.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종목이, 그럴 수 있는 섹터가 하나가 더 있다고. 섹터. 그 관련된 sek터와 종목과 관련돼서는 그건 내가 지금 3시니까요. 3시 정확하게 지금 2시 53분이잖아요. 그죠? 2시 53분이니까 제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드릴게요. 종가 베팅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장에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종목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지금 빠르게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빠르게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동안 진상을 친 것만큼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냥 짧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요. 그냥 이런 자세 너무 고마워요. 이런 자세 너무 감사드려요. 네이버는 어떻게 봐요? 네이버 혹시 보유하고 계세요? 저는 네이버를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좀 이거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포트에서 비중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의 이익 전망치라고 하는 거는 뭐에서 나온 겁니까? 성장의 시기에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 그걸 다 땡겨와서 네이버가 무슨 도움을 받은 기업인지는 알고 있으시잖아요.
네이버가 어떤 도움을 받은 기업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월봉상 급격히 내려온 것만큼의 반발값은 잡혀요.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자고 하면 부득이하게 까야 될 게 하나가 나와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할 그런 성질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격을 짚어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시세를 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세를 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21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21만 7천 원이란 가격을 주고 나면 기준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기준 계속 제가 기준가를 얘기했는데 기준이 31만 원대에 잡혀 있는데 우수리는 별로 관심도 없어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몇천 원 나와. 근데 뭐 정확히 계산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얘는 웃긴 건 뭐냐면 이 31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준 가격으로서 꼭 봐야 된다는 어떤 의무나 혹은 그거를 봐줘야 되는 리턴의 기본 성향이 없어요. 얘는. 저는 이게 지금부터 많이 오르지도 못하지만 많이 내리기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얘는 환급성에 의한 움직임 그 정도만 주면은 정말 이 종목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해주는 거라고 봐요. 환급성에 의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예우가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얘는 8만 원까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하단 리턴 값이 거기 잡혀 있거든요. 너무 제가 충격적인 하단 값을 얘기했어요. 카카오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반발 21만 7천 원까지의 반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과연 그 다음 가격을 가야 되냐. 그러면 21만 7천 원이 22만 5천 원짜리 있지, 그 위에 28만 원짜리 있지, 그 위에 해가지고 뭐 30만 8천 원짜리 있지. 이렇게 구간 진짜 쫀쫀하게 잡혀있는 주체들의 수급이 있거든요. 근데 애처롭게도 그 수급들의 수급바지 역할은 개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오는 내내 회수가 될 거라고요. 올라오면 팔고 나가고 손절하고 나가는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도 되게 질이 멸렬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어떠한 힘이 들어와서 확 하고 한번 튀는 흐름이 나와요. 확 하고 튀는 흐름 한번 나오면 또 거기에서 낚이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좀 그런 피로도 높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소량을 포트에 그냥 놔두세요. 그 말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얘를 보고자 한다면은 이 정도의 시간은 지나가야지 보죠. 이 정도의 시간은 지나가야지 보죠. 조금 더 큰 진폭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요런 변동성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지 않나요? 아침에 보여드렸죠.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고 앞으로 갈 것들을 10원이라도 더 매수하는 거에 자금을 소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들을 갖고 비비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으로 좀 네이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고요. 한경, 매경, MTN, 팍스, CNBC 통틀어 가지고 매주 방송사에서 삼성전자 가격 53,000원도 51,600원 잡은 사람이 있어요? 62,400원 가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산하는 로직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없어요. 저 자리에서 다 3만 원 간다고 얘기했어요. 다 안 좋다는 얘기만 했다고. 56,000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56,000원에서 반발 들어온다는 거 잡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7만 원대 위로, 77,000원 위로 슈팅 들어가는 건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같이 짚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같은 시기에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올라오고 나서야 간다고, 걔들이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가격 제가 얼마나 그랬죠? 이번에 58,500원이에요. 59,000원이 깨져서 58,500원이 살짝 들어오는 그 기준부터는 그냥 59,000원부터 물러나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물려나가라고, 그냥 물려나가라고. 여기 저점은 얼마입니까? 58,500원이에요. 아쉬운 건 58,500원을 훼손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훼손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냥 거기서부터 물려있으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사면은 물려 죽는다고 거기까지는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산다면 저는 뭘 갖고 산다고? 현물로 안 사고 주선으로 산다고. 10배수 주선을 튕긴다고요. 1% 움직이면 10%의 수익이니까. 이 메이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수주체들은. 그러니까 이거 1% 2% 움직이는 거 걔들 바닥부터 올라온 거 200% 넘게 수익 봤어요. 삼성전자 51,800원부터 시작해 63,000원대까지 62,400원까지만 때린다고 해도 요율이 몇 나? 22% 나오거든요. 22% 곱하기 10 때리면 220%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가격이 그 정도니까 들어간 비용 제하고 좋게 150% 이상은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점, 그리고 쟤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지수가 같이 움직여야지 되잖아요. 지수가 움직일 때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줘야지 되느냐 아니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느 날은 지수를 제한해야 하는데 삼전이 많이 올라와. 삼전 올라오는 것보다 다른 돈 까야지 돼요. 그래서 만기날, 어제 만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주 나온 흐름들을 보면은 진짜 지저분했죠. 괜히 막 LG전자 같은 거 총대 메고 되도 않는 애플카 핑계 대면서 7% 8% 빼고 막 이랬었잖아. 그렇게 총대 맨 애들이 나온다고요. 그 원흉이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아 놔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SDI도 7, 8월 달에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습니까? SDI를 사거나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워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미 7, 8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고. 간택이 됐단 말이에요. 지수 끌어올릴 때 얘가 움직일 거라는 게. 배터리가 아니었어도 움직였을 거예요. 얘는 까놓고 얘기해서. 배터리가 아니었어도. 이제 올라오는 거 안에서 청산 좀 알려드렸죠. 청산을 하시라고. 카톡방에서. 우린 야로가 없어요.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청산을 해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삼성 SDI를 내부 탁 또는 주식 속도를 보고 매수하거나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69만 7천 8천 구간에서 정리하시라고.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리야. 딱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더 가는 까치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간다고. 이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저거는 하물며 임계점이었다고. 임계점 위로 더 가려고 하는 거, 더 가려고 하는 액션을 주고 거기서 물량을 넘기겠다는 거 아니면은 그 흐름 나오지 않아요. 물량 넘기는 거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안 못 간다고, 이런 것들이. 그럼 또. 그래서 이 얘들을 위에다가 조금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붙여놨고요. 뭔가로는 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음 주면 반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약간의 반발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들어오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삼전은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가격대들을 잡아두고 있구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것들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던 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게 될 대형주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제대로 간택이 안 된 것 같다고. 정해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 간택이 완전히 지수를 리드하기 위해 간택된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족분들만 그건 알고 계실 거야 아마. 또 그거 외에도 바닥부터 움직이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그 조율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은 자꾸 어떤 나오는 이야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경제 개방과 관련돼서, 무슨 봉쇄와 관련돼서, 한한령 해지와 관련돼서, 네옴시티 관련돼갖고, 태국의 뭐랑 관련돼갖고, 물론 네옴시티는 제가 오늘 네옴시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우리 가족분들만 알고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옴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물리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500m 높이의 건물 2개가 200m의 간격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랍에미리트에서 다들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막에서 태양광을 갖고 전기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그게 왜 안 됐겠습니까? 사막은 다 패널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 생각을 다 했죠. 카타르도 아랍에미리트도 그 생각을 다 했어요. 신도시를 지을 때 태양광 패널을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왜 답이 안 나오냐? 모래먼지가 미세먼지를 패널을 뒤엎어서 효율이 40%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40%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황당하죠. 근데 저기 우리 그 로그네이션입니까? 저 미션 임파서블 5입니까? 4입니까? 보면은 두바이에서 모래 폭풍 오는 그 씬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기적으로 부는 모래 폭풍, 크고 작은 모래 폭풍에 의해서 계속 먼지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건 높이가 500m라면서요. 500m? 그러면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 높이의 건물이 쉼 없이 일자로 쫙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 정도 높이에서 혹시 창문 열어보셨어요? 그 정도 높이에서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압차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빨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장치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하나의 일례일 뿐이에요. 어떻게든 그건 기술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2중, 3중문을 만들면. 이 기압차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이 있으면 돼. 중압장치를 두고 있는 방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은 옥상에서 막 햇빛 쬐고 있고 수영장 있고 그게 안 된다고요. 500m짜리를 170kg를 깔아놨는데 그 건물이 받게 될 풍압 혹시 계산해 봤냐는 거야. 설계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서로 부는 바람이 있고, 바다 옆에서 지금 그게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우, 위치도 진짜 살벌하더라.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라인을 까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터무니없지 않냐 이거야. 이거저거 다 너도 무슨 뭐 수혜주 나도 수혜주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좀 기본에서 멀어진 얘기가 아니야라는 거지. 여기거든요, 여기다 짓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가 여기네, 여기. 아니 그럼 하루에 2번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닙니까? 하루에 2번 육풍과 핵풍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바람의 방향이 하루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육풍과 핵풍이.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동서가 위아래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라인을 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팬 현상부터 시작해갖고 이 건물에 받게 될 풍압은 엄청날 거라고. 그럼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에 옥상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되겠어요? 거기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500m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바람 불면서 오빠 뭐해 오늘 밤에 이러고 얘기할 거야? 밥도 못 먹고 스파게티 먹으려면 스파게티가 옆으로 이러고 먹지도 못할 걸? 뭐 500m, 500m, 200m라면 지금 그럼 200m, 500m야? 200m, 500m 그럼 대각선은 어떻게 돼요? 루트잖아. 그럼 200만 가정한다. 이 루트면 1.4한 거 아니에요, 그죠? 채광이 된다고? 기본적인 산수잖아요. 채광이 나와 그러면 더 라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중정공원이 만들어지고 무슨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참 웃기는, 그게 안 되죠. 채광이 안 나오는데 광합성 어떻게 하려고? 하루에 태양이 올라가고 딱 정오에 위에 있는 시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시간당 몇 도씩 움직여요? 시간당 몇 도씩 움직일까, 태양이?
그럼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면적인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 더 라인을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개발사가 건설사가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빈살만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면서 일자로 바꾸는 걸로 뒤집은 거지 원래는 이렇게 플로팅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군락지가 있고 또 떨어서 군락지가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건물들이 이렇게 110km 가는 거였는데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본 빈살만 일자로를 탁 안 되면 되게 해. 하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만들어 놓으면 뭐야? 그게 안 나온다고. 만드는 것도 어렵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변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효율이라고 하는 게 유리로 만든 건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효율이 그렇게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특허를 갖고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다고. 유리로 된 건물 안에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는 에어컨을 설치해봐야 답도 안 나와요. 습도 높은 여름엔 또 습도 높은 지역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거울처럼 들어오는 빛을 심플하잖아요. 빛을 반사를 시키면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높지 않으니까 온실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걸 꼭 유리로 해야 되냐? 거울로 해야지 되고 태양광은 효율이 없다는 게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풍력도 못해요. 여러분 풍력이 웃긴 게 뭐냐면 소음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소음이 무지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활용해서 풍력을 하면 되지. 그 진동과 소음도 감당이 안 될 거라고. 그럼 자 이제 여기 벌써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첫째가 토목이에요. 둘째가 물리값이에요. 셋째가 채광뿐만이 아니라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거예요. 넷째는 뭔지 아세요?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냐면 500m 높이로 170km를 뽑았죠. 그죠?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채광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로얄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싼 집과 정말로 비싼 집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볼 때는 저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막 그러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되게 웃긴 게 우리 단지 내에 임대주택 같이 들어와 있는 거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한다고요. 그죠? 그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진 걸 떠나가지고 진짜 더 큰 문제는 그 섞일 수 있는 계층이 아니라고요. 저 동네에서도 너무 갑부집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그러면 뭔가 단절된 사회의 변화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 때는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수출하는 나라였었거든요. 내가 오늘 근데 이 얘기를 신도시를 수출하는 나라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신도시를 잘 만드는 거였어요. 건설을 잘하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거였다고. 분당이나 일산 시범단지라든가 신도시 뭐 연수 송도 외국에서 보고 기절을 한다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닭장에는 주접들 떨고 있지만 미친놈들 지들도 지금 아파트 만들고 있거든. 한국이 신도시를 만들면 신도시 안에 뭐가 만들어져? 학군이 만들어지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상권 뭐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저 정도 규모의 저 정도 사이즈를 이제 어떻게 형성을 시킬 건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류가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 중에서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과 관련된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케어해 나가기 시작할 거냐고요. 저 형태로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설계의 변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자는 그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고? 저건 설계의 변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설계의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기 전에 되도 않는 소리들 하는 것들은 다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라인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뭐를 봐야 된다고?
근간을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건축물을 세워서 돈 들어가는 거 오케이 좋아. 우리만 뛰어들어? 다른 나라도 뛰어들거든요. 문제는 그거 해주고 나서 결과물 제대로 안 나오면 욕 태워가지고 얻어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지. 잘하려면 기본이 뭐가 만들어져야지 돼요.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 건 기본인데 건물보다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종목을 내가 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그게 없는 나라잖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 딱 두 개만 볼 거예요. 더 라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는 잘 모아가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무슨 빈살만이 와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 가서 잘 먹으면 됩니다. 잘 먹으면 돼요. 가서 무슨 뭐 건설기계 하고 오케이 다 잘 하면 돼요. 그럼 먹으면 돼. 근데 그래서 무슨 뭐 몇 조가 되고 앞으로 얼만큼의 성장이 될 거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변동성만 취하라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다고요. 헛물키는 종목이 되게 많다고. 시장은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테마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섹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낚이죠, 개인들이.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작업을 해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좀스러운 작업 말고요. 진짜 큰 애들이 하는 작업을 해봐야 안다고. 그 수급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섹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움직일 때 섹터가 움직이면 1등주, 2등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등주, 1등주, 2등주, 다음 거는 뭐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면 그거지 그거 같은 건 없는 거라고요. 되게 그럴싸해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제2의 빵빵빵은 그런 거 없어요. 그놈이 계속 그놈인 거예요. 제2의 무슨 주는 그런 거 없다고. 계속 그놈인 거라고. 제2를 찾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항상. 제2가 아니야. 그 다음 웨이브는 다른 걸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제2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 달라요. 스타일이. 어머니 따지면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 되게 웃기는 말이라고요. 그럴싸한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테마가 아니어도 기본적,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익 전망치가 너무 낮아져 있고 기본 전자의 밑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자기 가치에 부합하는, 청산 가치에 부합하는 주가를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 그냥 사두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 얼마나 편안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맨날 말도 안 되는 테마 매매를 그렇게 너무 빡센 거라고. 그냥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1%, 2%, 3% 먹고 5%나 먹었습니다. 박수.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편안하면 그걸 하면 되는데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 핵심 뭐였습니까? 오전에.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의 부는 바람에 베팅을 해서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 약속대로 지금 18분이죠.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종목 하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난 내뱉은 말은 지켜요. 유니 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예요. 유니 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 난 내뱉은 말은 지킨다고.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이잖아. 저 그 깎아지르는 듯이 내려온 자리 있죠? 그 정도 힌트 드리면 될 것 같고. 유니 테스트. 오늘도 괜찮고 월요일도 괜찮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 그렇게 피폐해질 이유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얘가 작살이 나게 된 연유는 편입돼서 그래요. 편입이 돼서 그래요. 편입이 되지 말았어야지 돼요. 편입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제부터 편입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편입이 된 것 자체가 악재였지만 이제부터는 편입이 된 게 호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됩니다. 그 다른 것들은 지금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이미 저 위에서도 이거 아직 시세 안 끝나네요. 거기까지.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2번, 3번 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요 시간에 요 타이밍 때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셨죠? 우리 반 가족분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좋은 거 푸트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매수하지 마세요. 오늘 종목 많이 드렸어요. 힌트도 많이 드렸고. 그럼 다시 더 라인은 뭐가 바뀐다고? 설계의 변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설계의 변화가 들어오면은 지금 보려고 했던 것들의 변화가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2개 중에 1개에 파생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얘가 하고 있는 그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문제는 이거 소모품이야. 전 세계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 제일 잘 만들어. 따라올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나를 분사를 시켰거든. 분사를 시켰어. 잘한 거예요. 그 흑살이 껍데기 빨리 떼내버려야지 얘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포트에 저희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종목은 포트에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보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두 번째 얘기한 것들 볼 거예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좀 더 피박살 나는 소리 나면 그때 가서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선호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짓을 하지 않고 있고 예전처럼 그냥 뭐 내 먹거리 챙겨가면서 그러고 있거나 혹은 무슨 뭐 물불 안 거리고 그냥 작업을 하는 그런 감독이거나 접시 돌리는 선수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많은 개인들이 환호할 수 있는. IR 어렵지 않아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해주면 돼요. 자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하나 쓱 던져주면 됩니다. 이따 2시에 뉴스 나간다고 얘기해라. 그럼 무슨 막 어디서 막 2시에 뉴스 나온다는 뭐 진짜 그 시간에 나오거든. 계약 뉴스나 뭐 이런 거. 좋아해. 뭐 주가 막 올라가고. 그 주가 걔들이 올리고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러고 있다가 사는 자리에 털어내고 들어오고 흔들고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 이게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문제인데 그거를 잘 타이밍 먹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은 정석적인 투자가 먹히는 구간이에요. 돈이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의 눈이 멀어서 그냥 돈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 시기가 있다고. 그때 움직이는 것들은 그때만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움직인 것들은 그 다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게 그 어느 때보다 격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온 것만큼의 아직 반발이 채 안 들어간 종목군들이 남아있는 반발이 있지. 그거 보고 또 가는구나 하면 그때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 종목이 한 3, 4년 묶여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정 구간에서 그냥 수평 이동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바닥부터 아까 봤던 1,000원, 2,000원, 100원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이 가는 거야. 무지막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백날 얘기해도 그거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대중이 어떠한 특정 흐름에 관심이 없을 때 주목해야지 돼요. 대중이 환호를 하고 적극적이고 그때는 경계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오늘은 기분이 왜 좋아요? 동시만기도 끝났지? 만기 전에 뭐 수익도 봤지? 오늘도 핑 던진 거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지? 여러분들도 오늘 수익 봤죠? 좋은 종목도 다 드렸죠? 이번 올 한 해 정리 깨끗하게 말씀드렸죠? 23년 이후에 이제 피박 흔들었으니까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거 종목들 다 설명드렸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테마라든가 그럴싸한 얘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주에 봐야 될 것들 정리해드렸죠? 봐봐요.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없죠. 시장은 많이 가는 거예요. 시장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선호할 수 없는 것들에서 움직인다고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종목이 왜 움직여야 되지? 너무 안 좋은데 이익 성장성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가는 거라고요.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변동만큼이나 다음 주도 조금 속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말 변수는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음 주도 조금 속 시끄러운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팔고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사실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모아가야 될 것들을 보는 것.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도 갈 종목분들이 어떤 그런 억누르려 했던 힘이 그런
제한적인 리밋 상황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우리 종목들은 퍽퍽 움직인다고요. 굉장히 세게. 근래 들어서는 무방에 말씀드린 종목이나 저기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그런 행태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며칠 기다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며칠의 잘못된 판단이 계좌를 반토막을 내거나 더블 낼 수 있는 거를 10%밖에 못 내게 만드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 뭐 사업팀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가입하라고 한다면 가입할 겁니까? 어차피 종목 받으러 오고 시장 무슨 얘기하는지 그거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는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 계좌처럼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건 그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제가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즌에 권유를 해서 생각을 바꾸게끔 유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10원어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원이 많으면은 뭐 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물론 저한테는 여러분들끼리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은 지금 펌핑하면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아니네 하고 그 분위기만 이상해진다고요. 뭐 종목만 받아갖고 그냥 나가고 무슨 뭐 단기 매매만 너무 급급하고 그 초록은 동색이어야 되는데 동색이 될 수 있는 록이 별로 없어 현재는. 전 다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일에는 도강양해야 하는 때가 있다고 보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다들 피폐해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요. 물려 있고 묶여 있고 당했고 계속 당했고 좀 당한 게 크죠, 그죠? 나한테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방송을 한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메타 가족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나 오늘 진짜 마장동에 입성하는 소의 마음으로 아침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카톡방에 봤죠. 제가 어제 마장동에 입성한 소의 기분으로 도축당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으로 오늘 아침 출근을 하고 있다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오늘 방송을 되게 집중을 해서 제가 예상한 대로 흐름 다 나왔어요. 아침 지수의 흐름 10연 맞춰서 흐름 나왔지. 월물 첫날인데도 핑 던져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도 흐름 다 좋았거든. 그래서 되게 힘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되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다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조율하고 이행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지 그걸 제가 뭐 하란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롤이 안 나오는 시기인데 강요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해봐야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고 괜히 더 소외감만 느낀다고요. 그럼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가 자꾸 푸시를 하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생각이 많아지면 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무덤 파고 책 잡힐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절대로. 은근히 제 바늘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만 뒤져봐도.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런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시장 내가 줘도 나를 선택해주고 누구를 선택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시장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도만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나머지 선택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장단건대 우리 반 가족분들은 이번 주도의 흐름이 끝난 구간에서 싹 다 판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장 너무 부정적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 무서운 길, 공포스러운 길 걸어가지 마시고 좀 편안한 길을 택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방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벤트나 이런 거는
무방할 때 항상 하는 이벤트잖아요. 오늘도 하는 이벤트 똑같아요. 오늘도 하는 이벤트 똑같고요. 가격도 뭐 우리 3일 더 주고 뭐 하는 거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 가실 분들은 올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계좌예요. 저거는 아침에 보여드렸던 계좌 있잖아요. 그거는 제 계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가 될 거라고. 그런 계좌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이쯤에서 한번 더 보여드려요, 그 계좌. 자, 아니 이게 다 이게 뭐 처음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매수한 게 아니라고요. 2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야금 만 원이면 어떻고 2만 원이면 5만 원이면 어떻고 10만 원이면 어떠냐고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쭉 모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천 갖고 시작한 계좌가 저렇게 된 거예요. 총 매입 금액이 3억 9천인데 총 평가 금액이 6억 8천이잖아요. 요율이 높은 계좌를 보여달라면 요율이 높은 계좌를 보여드릴 것이고, 담화가 큰 계좌를 보여달라면 내가 담화가 큰 계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위화감만 안 느낀다면 2, 30억짜리 여러 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걸 만들어 가는 거를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찐시황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그 찐시황이라는 그 타이틀하고요. 품격 있는 답에 가까운 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봐도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제가. 그죠? 보편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 이벤트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조율해 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1600 5908입니다. 5908 MTN으로 전화 주셔야 돼요. 메타로 전화 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고 지수는 다음 주 기본 전제는 제가 상방 친화적이라 그랬죠. 수급은 위를 바라보고 있어서 크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계속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월요일장 또 월요일장 흐름대로 하단을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종목들 가고 있는 것들 잘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면 좋겠고,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모아갈 것들은 계속 모아가시면 되겠고, 오전 방송 녹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내용이고 황당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도록 뭐 이런 놈이 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안녕히 계세요.